통합된 테이블 버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된 거는 통합된 거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거는 좀 정리를 하고 이게 이 버전으로 풀 거예요. 통합된 버전. 손흥민의 주문 개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문 개수잖아요. 개수. 카운트 해야죠. 카운트. 자, 카운트 5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11이라고 나오는데 11 중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손흥민의 주문 개수입니다. 이런 테이블을 이 첫 번째 행 뒤에다가 다 겹쳐 놓고 구멍을 뚫었을 때 개수가 11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멍을 뚫기 전에 유저네임별로 구멍 따로 나눈 다음에 유저네임별로 구멍을 뚫으면 손흥민의 주문 개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유저 네임이 손흥민이라고 조건을 주면 되는 거죠. 얘는 엘리어싱 하면 되겠죠? 손흥민의 주문 개수라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산 상품은 뭘까요? 손흥민이 산 상품은 이 전체에서 손흥민이 산 상품 보려면 구매자가 손흥민인 팩만 조회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구매자가 손흥민인 경우는 유저네임이 손흥민인 경우잖아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상품이니까 피네임 컬럼만 봐도 되는 거죠. 전부 다 볼 필요 없이. 그러면 운동화, 코트, 운동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운동화가 겹치니까 얘네들 디스팅트해서 중복 없애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격이 다를 수도 있죠. 가격이 같을 때 디스팅트를 해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뭐 중복을 없애라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이대로 두겠습니다. 뭐 중복을 제거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디스팅트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스커트를 산 사람, 스커트를 산 사람은 나와 있네요. 같은 사람이 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보고. 근데 이제 유저 아이디를 보면은 똑같죠? 사용한 계정이 똑같으니까 같은 사람이 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절 사용해가지고
키네임이 스커트인 경우를 조회하면 되죠. 내 주소가 다르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끼워 맞추면 되니까. 어, 주문 아이디가 4번일 당시에는 대구 살았다가 9번일 때 울산으로 이사 갔을 수도 있죠. 어, 예, 여기서 이제 산 사람만 필요하니까 유저 네임 써주면 되겠죠. 유저 네임.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유저 아이디까지 보여준다면 동명이인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명이인에 대한 처리가 나왔으니까 디스팅트로 유저 아이디는 이제 필요 없고 이렇게. 다음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과 그때의 주문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보려고 하는 게 아이디랑 이름이랑 주문 개수죠. 그러면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을 출력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두 개 컬럼은 써주고 주문 개수는 카운트로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죠. 그 뒤로 중첩되어 있는 개수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 옆에 카운트, 중첩의 수 1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1 중첩 나온 거는 맞아요. 11개를 센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차원 좌표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G축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가로가 X고 세로가 Y고 대각선을 G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실행한 결과는 이 뒤로 10개가 더 있으니까 XY 평면에 놓여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XY 평면에 이렇게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 그리고 카운트 이렇게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뒤로 10개가 더 있는 거죠. 이 뒤로 10개가 있는 건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를 셀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세워놓지 않은 상태죠. 아직 그룹핑만 했을 뿐이지
월 기준으로 그룹핑 하겠다는 안 한 거잖아요. 그룹 함수를 통해서 뭉쳐놓기만 한 겁니다. 요거를 다 뚫을 건데 뭘 기준으로 뚫을 건지 그거를 정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뚫을 때 뭘 기준으로 뚫어야 될까요? 어디 칼럼을 뚫어야 될지 어디를 뚫어야 누가 얼만큼 주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유저 네임이죠. 유저 네임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각 사람별로 몇 개씩 주문했는지 카운팅 되겠죠? group by 유저 네임이라고 해주면 사람별로 몇 번씩 주문했는지 나오고 얘네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11이 나옵니다. 유저 아이디로 해도 상관없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이거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추가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결과를 보시면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카운트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주문한 사람이 손흥민이죠. 손흥민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리미트를 쓰면 되는데 이 리미트를 손흥민까지 나오게 하려면 위에서 4개여야 하는데 이러면 다른 사람까지 나오죠? 자, 오더바이로 이 카운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카운트 볼 내림차순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미트 1이라고 써주면 손흥민만 나오잖아요. 손흥민만 엘리어싱 엘리어싱을 하겠습니다. CNT라고 그러면 이제 오더바이저에서 CNT를 할 수 있는데 이 CNT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커리문별로 실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엘리어싱이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안 맞는다면은 어디 있었지? 여기였나? 이 순서에 지금 오더바이가 셀렉트 다음으로 나왔잖아요. 셀렉트절에서 CNT라고 엘리어싱을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CNT만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 속으로 오더바이절에서 CNT는 불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더바이절에서는 CNT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다음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일단 생각해 보려면 금액이 발생하려면 먼저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문을 했다고 하면은 그 주문한 횟수가 남아 있겠죠? 근데 그 주문한 주체가 소지섭이니까 소지섭이 주문을 얼마나 했는지 그때 발생한 금액 알아와서 sum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유저네임이 소지섭인 경우만 먼저 보는 거예요. 두 번 했네요, 두 번. 각각 구매한 게 코트랑 모자고 코트랑 모자는 합쳐서 13만 원이에요. 이제 해야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조회한 거 T쇼핑이라는 테이블에서 유저네임이 소지섭인 걸 조회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서 프라이스 컬럼만 더한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엘리어싱까지 좀 해주고 어, 이렇게 보일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어싱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는 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내에 존재한다는 거.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내가 거쳐야 되는 데이터 처리 과정 이거를 좀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